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보험 여객보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객보험이 어떤 거고, 이제 유배당 보험하고 무배당 보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국내 보험과 여객보험의 차이를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금융 선진국이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냥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알려진 데는 미국과 영국과 홍콩입니다. 네, 이걸로 제일 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객보험도요, 이 나라들의 여객보험 상품이 제일 좋아요. 어쨌든 금융 선진국이고 금융이 제일 발달된 곳이니까요. 금융 상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라들의 보험의 상품이 제일 소비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동네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여기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하시면은 여객보험에 대한 홍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물어본 데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맞다라는 말씀이 정, 예,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홍콩보험을 얘기하느냐, 여객보험 중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상품이 좋은데 여긴 직접 가야 되는 게 현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기 너무 멀잖아요. 홍콩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네, 그냥 놀러 가는 셈 치고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금방 짧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심지어는 홍콩 보험의 장점은 거기에는 이제 신탁 회사들을 통해서 굳이 안 가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주고 가더라도 가깝고 그 다음에 굳이 안 가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 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안하잖아요. 일단 외국에 돈이 나간다라는 거를.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과 영국은 한번 확인하러 가기가 부담스럽지만은 홍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요. 훨씬 쉽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보험과 홍콩의 보험의 차이는 이 차이를 메꾸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홍콩에서 내는 세금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험의 대부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 이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금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할 때는 다 토해내야 돼요. 받은 세금 혜택을.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돈을 상속하게 되면 다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근데 이제 홍콩이란 나라는 이 보험과 관련돼서 내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모든 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를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콩의 보험은 현지에서 내는 세금이 없으니까 오로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어떤 상속 증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세법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홍콩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질서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다라고 하면은 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만 하나라도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의 회사가 몰려있기 때문에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횟수가. 그러니까 서로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에 처벌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이나 사상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다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홍콩 보험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좋다라고 하는 여객보험을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민은 금융 문맹입니다. 잘 몰라요. 왜냐면 학창 시절에 금융과 관련돼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보험이 뭔지, 뭐, 뭐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그 프로세스들이나 금융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도 안 가르치죠. 뭐 주식도 안 가르치고요, 물론.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홍콩, 대표적으로 홍콩 가잖아요. 브랜드 광고밖에 안 보여요. 상품 광고를 안 해요. 보험 상품 광고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홍콩에 있는 우리나라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조차도 이 여객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이니까 가더라도 관심 없겠죠, 이쪽에.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누가 꼭 집어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이 가입 가능해? 이런 의문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왜 브랜드 광고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놓는 금융 상품이요.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복리 6, 7% 정도 배당하는 수준의 뭐 피부양자 교체되고요. 뭔가 좋은 조건들이요. 얘네들은 그냥 어느 회사나 이 정도는 껌으로 해요. 기본으로 해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브랜드 광고에 집중을 하지 상품 광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지만은 국내 사람들도 이게 과연 이제 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검토 같은 거 가능한지 여부들도 되게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가능하구나라고서 이제 판단이 돼서 알려지기 시작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금감원하고요, 최근에 언론들이 왜 여객보험에 대해서 온갖 경고를 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보험사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객보험에 내세우는 상품을 국내 보험사들은 지금 낼 수 없거든요. 낼 수 있더라도 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객보험이 팔리는 거를 국내에서 알려지고 팔리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금감원이 누구 편이냐? 소비자 편 아닙니다. 얘네들 그 금감원의 대부분 직원들이 누구의 돈으로 운영되느냐? 금융사의 돈으로 운영이 돼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비해서 어떤 이권들이 다 먹혀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금융사들의 편에서 그들 출신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감원이나 뭐 이제 언론이나 최근에 뭐 보험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여객보험이 나쁘다면서 내세운 근거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여객보험은 허가를 받지 않았던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근데 여객보험은요, 해외 현지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받은 상품들입니다.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받는 게 이상한 거죠. 해외 건데.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검증을 받은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야. 문제 생겨도 우리는 안 도와줘. 금감원에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금융소비자 보호가 형편없는 국가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5천만 원 뭐 예금자 보호 이제 해주는데 그것도 변액보험 같은 거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융기관도요. 지금 현재 보면 거액을 맡겨놓기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제든 망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했을 때 보장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해외 보험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해외 직구하는 거 국내 보호해주는 대상 아니잖아요. 그런 위험들은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나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100% 해줍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리고 일단 어떤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책임을 보험사나 그 보험 상품 담당관 대표한테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콩 사람들, 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은 예, 다 받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물론 피곤하겠죠. 근데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지배하는 사람 없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홍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허위 과장 광고 많으니 속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홍보하는 문구들에 대한 문구 하나하나가 이건 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계보험 상품의 배당 수익은요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수치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시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베이직 플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달성률을 표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베이직 플랜의 몇 %를 달성을 했는지 그 실적을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시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매년 확인이 가능한데 최근 추세를 보시면 거의 다 100% 이상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년 가까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주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개런티, 고정이야, 보장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장은 아니지만 단정적인 숫자들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꽂혀야 되니까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여계보험에서 나오는 그 고정은 아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 시나리오 이런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그 시나리오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증 금액일 수도 있는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조차도 대한민국 국내 보험 상품보다는 월등하게 비교 우위가 됩니다. 이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도 이제 말꼬리 잡고서는 요거 좀 틀렸어 사실 아니지 않냐 우길 수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구라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뭐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여기보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니까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종신보험의 예시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무슨 시 예시를 했고요.
이제 홍콩에서도 여기 베이직 플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플랜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여기 그 제시된 표현 논 기런티라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라라고 이제 쌩을 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삼성생명에서 이 제시한 거요. 안 지켜도 방법 없습니다. 몰라라요. 아무런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지 바뀔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해당 이율 지속 가정시 뭐 가정시 한 사례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도 보험사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요. 정말 무책임한 표예요. 요거는 그냥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대로 꼭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요.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베이직 플랜이라는 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험사들이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직 플랜에 대한 이행률을 매년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보험회사가 망합니다. 워낙 경쟁이 세니까요. 고객이 못 믿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베이직 플랜은 홍콩의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근거를 파악을 해가지고선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거쳐서 이 정도는 줘도 문제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이율이지만은 현지에서 볼 때는 아주 보험사들이 보수적으로 이 정도는 거무래 해라는 수준으로 내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혹시 확인하시게 되면은 작년만 해도 110% 이상 달성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약속 더 잘 지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뭐 KDB, 뭐 기타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왜 해외 진출하지 못할까? 해외 진출해서 잘 나간다는 소리 들은 적 없으시죠? 이 질문을 한번 하시면은 역외보험과 국내 보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들을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상품이 워낙 구리니까요. 워낙 국민들 피 빨아먹는 구조고요. 네, 자기 회사만 배불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보험 쪽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결과 그쪽도 이제 면허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국내 모든 보험은요, 보험회사들은 모든 리스크를 이 보험 상품에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요 고객과 판매를 하는 설계사들한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절대 위험을 보험회사에선 가져가지 않아요. 리스크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보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얘기로 결국에는 이 역외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가이드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